10월 중순이 되면 제주도는 메밀꽃과 억새, 핑크뮬리가 동시에 절정을 이루어 육지와는 다른 제주도만의 독특한 가을 풍경을 자랑합니다. 아름다운 제주의 가을을 소개하기 위해 여행온도 3박 4일 일정으로 제주를 다녀왔으며 특별히 이번 여행에서는 제주 여행을 가성비 있게 다녀올 수 있는 꿀팁과 10월에 어울리는 여행 코스를 함께 소개해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는 제주도 관광협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할인 플랫폼 탑나오를 활용하여 추천된 업소를 통해 여행 경비를 절약하기로 하였습니다. 탑나오는 어플로 다운받으면 훨씬 편리하며 네이버에서 검색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탑나오에서는 비행기표와 렌터카, 숙소 등 3대 주요 여행 패키지를 일괄 예약을 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였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여 주차장에서 대기 중인 렌터카 셔틀을 타고 곧바로 예약한 땡큐 제주 렌터카로 이동했습니다. 제주에서는 가을 성수기에도 이 정도 등급의 SUV를 하루 3만원대에 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들의 시간입니다. 맘껏 돌아다니고 먹고 즐기면서 쌓였던 육지의 스트레스를 최대한 풀고 갈 예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갈 1일차 코스로 부지런히 달려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허기진 영혼을 제주의 소울푸드로 채우는 것으로 그토록 기대했던 고기국수를 먹는 것입니다. 자매국수는 국수거리에서 성공을 거둔 후 신축 이전한 대형 국수집으로 순제주식에서 육지 입맛에 맞춘 비교적 순한 국물 맛을 선보입니다. 든든하게 속을 채운 우리는 빵지 순례부터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곳은 바로 오드랑 베이커리 신촌점인데 함덕해변 오드랑 베이커리의 분점으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뜨고 있는 핫플입니다. 이곳의 인기 시그니처는 만홍 바게트와 인절미 브레드이지만 제 취향에는 아메리카노에 빵 명장의 숙성 노하우를 느낄 수 있는 겉바속촉한 크루아상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빵지 순례로 한껏 상승한 만족감으로 향한 곳은 메밀밭입니다. 제주는 전국 최대 메밀산지로 10월 초부터 말까지 곳곳에서 드넓은 메밀밭이 장관을 이룹니다. 우리가 찾은 이곳은 대ህ리 메밀밭으로 숨겨놓은 비밀 정원과도 같은 곳입니다. 이곳은 토양이 좋아서 유난히 메밀이 촘촘하고 풍성하게 자라 온들녘을 하얗게 물들이고 있어 2,000원의 입장료가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11월 초까지도 꽃길을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세계 최장 길이의 미로공원 메이즈랜드는 예전부터 꼭 걸어보고 싶은 곳이었는데 시작부터 탑나오로 할인을 받고 입장하니 즐거움이 2배로 높아졌습니다. 반드시 지도를 챙기고 입장하셔야 제 시간에 미로를 탈출할 수 있습니다. 아름답기도 하지만 복잡한 미로는 처음부터 우리를 당황하게 해서 가족끼리 잠깐 내분이 생길 뻔했지만 유사 탈출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여 나무 미로와 돌 미로를 겨우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메이즈랜드 미로를 빠른 시간에 탈출한 덕에 스카이워터쇼 공연 시간을 제때 맞출 수 있었으며 이곳에서도 탑나오 할인으로 기분 좋게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인기 있는 공연이라 그런지 넓은 공연장은 열기로 넘쳐났습니다. 처음에는 스카이만 있어 워터는 어디로 갔나 했는데 후반부의 워터쇼는 정말 볼만한 쇼가 펼쳐졌습니다. 스카이 워터쇼와 10여 분 거리의 상군부리는 대표적인 제주의 억새 명소입니다. 대부분이 자연 억새 명소인데 상군부리는 인공으로 억새를 심고 잘 가꾼 덕에 오전보다 역광이 비치는 오후에 입장하면 황금빛으로 물든 황홀한 억새의 퍼포먼스를 맘껏 즐길 수 있습니다. 올 여름 전국적인 고온으로 억새 절정기가 5일 정도 늦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억새의 속삭임을 뒤로하고 숙소인 서귀포로 향하는 길에 사련이숲길을 잠시 들렀습니다. 사련이숲길은 주차 후 곧바로 입장이 가능한 국내 3대 숲길로 울창한 삼나무숲에 압도당할 만큼 숲은 강렬한 힐링감을 전해줍니다. 올레시장은 서귀포의 관광 지도를 바꾸어 놓은 곳입니다. 예전에 비해 확실히 활기가 넘쳐나고 젊은 층의 발걸음이 부쩍 늘어났음을 실감합니다. 사방에서 볼거리와 먹거리가 넘쳐나 시장을 걷는 것만으로도 여행의 즐거움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현재 올레시장의 최애 히트 상품은 할머니 떡집의 감귤모찌로 웨이팅에서 구입 후 숙소에서 맛있는 별미를 즐겼습니다. 10년 넘게 인기를 유지하는 쌍둥이 횟집은 여행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가성비 횟집 중 하나입니다.
테이블이 넘칠 만큼의 푸짐한 사이드 메뉴에 배가 불렀지만 메인인 회는 또 따로 잘 넘어갑니다. 매운탕이 나와야 비로소 코스가 끝나는 쌍둥이 횟집은 고급스러움 대신 푸짐한 만족감을 주는 곳으로 추천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쉬지 않고 부지런히 움직인 탓에 일정을 다 소화해내고 늦게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제주 연리조트는 바닷가와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조용하고 리모델링을 거쳐 깔끔하였고 조식을 포함해서 10만원대의 가격으로 3인이 숙박하기에는 만족스러운 숙소였으며 실내에서도 웅장한 한라산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제주 2일차 코스입니다. 제주 이틀째인 오늘은 핑크뮬리가 만개한 휴에리 생활공원에서 첫 일정을 시작합니다. 탐나우 할인권으로 입장하였으며 휴에리는 잘 가꾸어진 테마 정원으로 곳곳에서 걸음을 멈추게 하는 스팟들이 많습니다. 핑크뮬리의 면적은 크게 넓지는 않지만 두 곳으로 분리된 정원에서 잘 가꾸어진 분홍색 물결이 기분 좋게 만들어줍니다. 환상적인 표선해변을 내려다보며 맛있고 다양한 광어 메뉴를 즐길 수 있는 광어단은 우리가 정말 강추하는 가성비 맛집입니다. 광어단은 어마어마한 광어양식장을 직영하고 있으며 부담 없는 가격으로 7가지의 시그니처를 자랑하는데 이 가격에 이만한 만족감은 제주에서도 단연 최고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곳입니다. 광어다에 오셔서 푸짐한 만족감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광어다의 가성비 메뉴의 과식을 한 우리는 예정된 동선을 따라 표선해수욕장 옆 제주 민속촌을 찾았습니다. 제주 민속촌은 100년 전 제주를 원형대로 옮겨놓은 곳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100년 전으로 온 기분이 들었으며 제주다움을 볼 수 있는 역사와 문화의 공간이었습니다. 동양 최대 규모의 수조를 자랑하는 아쿠아 플라넷이야말로 제주 테마관광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놀라운 규모 속의 다양한 어종들이 눈앞에서 펼치는 퍼포먼스는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감탄사를 연발하게 만듭니다. 오션 아레나의 공연쇼는 아쿠아 플라넷의 즐거움을 한층 더 높여줍니다. 제주의 오름 중 선호도 1위인 용른이 오름은 수없이 올라도 실증 나지 않는 부드러움과 포근함을 함께 전하는 곳입니다. 개방감이 좋은 초원을 지나 오름 정상을 오르면 발 아래로 펼쳐진 제주의 풍경이 할 말을 잃게 할 정도입니다. 분화구를 한 바퀴 돌아 내려갈 수 있으며 소요 시간도 적당하고 완만한 경사도라 부담스럽지 않게 즐길 수 있습니다. 4.5km의 숲속 기차로 유명한 에코랜드 역시 동쪽 여행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테마 명소입니다. 4개의 역마다 저마다의 테마를 가지고 있으며 마지막 코스에서 기차를 내려 울창한 곶자왈 숲길을 걸어 나오시길 추천드립니다. 테마파크 내 호텔이 있어 오늘은 이곳에서 하루를 묵고 내일은 서쪽으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이틀 동안 탐나오를 사용해보니 꽤 쏠쏠하게 할인 혜택을 누린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특히 인기 관광지를 순위대로 나열해주니 여행 동선을 짜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적극적 검색과 할인 플랫폼 활용 덕분에 유명 유료 테마 명소와 가을 명소를 고루 볼 수 있었으며 내일은 서쪽으로 이동하여 서쪽 제주의 아름다움과 맛있는 곳을 고루 전해드리겠습니다.